그럼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한인구 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주제별로 굉장히 소중한 발표를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5개 주제 발표가 있었으니까 뭐 주제별로 금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주제로 편하게 플로우해서 질문이나 이슈를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니엘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김도수입니다. 오늘 정말 AI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우리 지원들도 참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김창원 우리 이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금융 문명화 해가지고 키오스크 앞에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이렇게 뭔가 주문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주문을 못하는 원상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AI가 이렇게 이제 급속들이 이제 발전하고 되게 되면은 극명하게 이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 아까 전에 질문도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들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기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걸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 권사님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AI 시대가 됐는데 이제 AI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학습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학습할 기회도 없고 학습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소위 이제 과거에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했는데 이제 AI 디바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큰 이슈면서 기회의 시대에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인적 전문 집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아웃소싱된 제닐같이 이렇게 한 케이스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러 가지 FS 등등 부분에 모든 금융기관을 아웃소싱 회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야가 하게 된 배경은 금융기관이 직접 고용하기에는 애매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이게 금융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까지 생성 AI처럼 지금 금융이 가장 인공지능에서 속도가 가장 넓습니다. 어떤 산업보다도. 그 이유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그걸 도입할 수 있는 아웃소싱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하면 다른 회사가 또 따라하고 또 따라도 뭐 비슷한 영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등등 회사들이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분야가 만약에 생성 AI 등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면 모든 분야에 활성화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역할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이제 비기론이 있는 거죠. 그럴 때의 기회로는 제네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신청 분석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절대 그 분야를 전부 인력 채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인력이 점점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럼 줄일 인력을 대체하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능이 무엇일까에 이번 인공지능 공부를 통해서 찾아내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사례가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사실 프롬프트 영역이
전문가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검색사로 명령과 검색사로서의 역할이 제니엘에게는 좋은 비즈니스 영역이 될 것이고 그 분야가 꼭 금융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 이 분야가 또 다른 영역에 큰 역할, 인방답하는 역할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사회적 구조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제니엘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시키는 그 공부를 시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생각해서 경영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니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이해가 됐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저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자리는 맞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로봇으로 AI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청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29만 정도 되집니다. 당장은 일자리가 없고 사람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혼자 놓다 보니까 예산 나왔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놀고 있는 거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 박람회를 열든지 우리도 제니엘 이제는 푸른 재단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 30만이 집에서 안 노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뭐냐 하면은 콜센터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게 안 노는데 여기서 로봇이나 AI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30만이 사회로 놀 수 있도록 이 로봇과 AI를 어떻게 접목하면 좀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김도수 검사님 질문한 조지가 두 가지인데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하나는 키오스크가 너무 어려워서 노인네들이 참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 이제 음성 서비스나 이런 것이 이제 같이 개발이 돼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노인네들이 오프라인 영업소, 온라인 이런 게 입출금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오프라인 영업소 찾아내려고 해먹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노원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126만 명이던데요. 지금 30만 명이라고 했는데, 뭐 초중, 고, 대학 다 통틀어서 한 126만 명이 지금 집에서 오고 있고, 대학 졸업하고도 3년 동안 놀고 있는 니트족이 한 8만 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저도 발표드렸지만 이미 대학교 다닐 때 이런 현장 학습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나 이런 것을 방문하면서 현장 학습 기회를 좀 많이 이렇게 구현하고 제가 옛날 국방부 실 때 뭘 했었냐면 대학과 그다음에 우리 군과 기업과 이렇게 사업자 협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프린팅 기술 이렇게 뭐 염색하고 자동차에 도색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전문 기술인데 이 회사에서는 그런 숙련된 인력을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구전문대하고 우리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그 관하는 기업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군에서 전역하는 병사들을 신구대학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학비를 대학에서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학비를 내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는 용돈을 생활비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졸업하면은 5년 이상 여기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해가지고 아주 염색 전문 인력을 이렇게 하고 양성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또 저자는 군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보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게 좋은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126만 명의 이런 젊은 청년들을
하여튼 끌어내가지고 이 회사로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역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어떤 회사로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일자리 전문가는 아닌데 그 키오스크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디자인할 때는 사실은 사용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용자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설로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줄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근데 사실은 디자인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걸 버거킹 상무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UI라든가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그 자체를 디지털기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쉽게 그냥 3번, 4번 끝으로 결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못 쓰는 사람만 되는데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 디자인 요소는 유니버설 디자인인 거예요. 누구나 다 써서 남녀노소 뭐 1학년이든 80대든 누르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럼 디자이너가 완성해야 되는데 설계자라고 아무데 잘못했구나. 그러면 AI를 보이스 지금 멀티모달이 되니까 어떻게 활용이 좀 나오고 있으니 몇 년 전에도 시도했고 근데 문제가 음성 인식률이 떨어진 거죠. 많이 그때는. 근데 지금은 생성 AI가 나오고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그다음 그 회사의 키오스크로 제품을 파는 회사 많은 회사 주문을 받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그 디자인, 마케팅, 그 다음 CEO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이게 보편적인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니고 다 쓸 수 있다 하고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바뀔 거죠. 키오스크도. 왜냐면 소비자가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노인이 불편하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용자의 15%가 쓰는 게 힘들다. 잘못됐는데 이거를 딱 특정 계층을 집어갖고 나이 차별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법적 소송 대상도 됩니다. 성적 구분, 나이 구분, 나이 법적 소송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보면은 사실 일자리 이거는 뭐 특수한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일을 해보면은 파르나스 빌딩에 있는 코엑스에 있는 스타트업에 일하는 젊은이와 제가 물레동에 내일 일하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보면은 의식 구조라든가 수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다 누구나 다 인간은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직면하고 있고 미국도 있는 것들이 있는 현상이 지금 세대들이 다 좋은 환경에 자라고 좋은 그런 대학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다 대기업만 가기를 원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현실 나무랄 수는 없는 게.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제 그러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했을 때도 만족도가 좋으면 이 가능한 얘기가 그러죠. 꼭 대기업만 만족도가 좋을수록 대기업도 만족도 떨어지죠. 삼성이나 현대가 너무 일이 빡세다. 휴가도 못 간다. 그러면 12개월 일하면 지금 적금도 들고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되겠죠. 쫙 줄어드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1년 일하면 한 달간 휴가 준다. 예를 드는 겁니다. 3년 일하면 보내주잖아요. 5년 일하면 뭐 6개월 쉬어라. 6월 휴가다 하듯이 이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출산이 심각하고 지금 이런데 회사에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지금도. 총으로는 다 공감해요. 우리가 온 대한민국이다. 대통령도 우리 모든 사람이 출산 심각하다. 잘해주자 하는데 개별 기업에 들어갔을 때 임원이나 팀장이 그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여직원을 팀장이나 굉장히 차별하는 거죠. 보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다음에 하면 너 자리 없어. 이건 국가적 범법행위예요. 굉장히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워낙 심각하니까 0.6명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 나라 존립 자체가 국방도 문제가 되고 그죠? 세금도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법으로 다스리고 어떤 거는 우리 사회 문화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플럼급 일자리 재단이 회사부터 우리 제니얼 그룹부터 그 우리 그 판미 파슨스 회장님이 그거 하시잖아요. 이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해야 되고 그럼 누군가 나서서 하자 이런 것도 중요한 캠페인이다. 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회사 와서 재밌고 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죠. 일은 노동이 아니다는 거죠. 일에 대한 정의, 일은 즐거움이고
일은 신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프리라이드 하기를 원해요.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죠. 회사 딸이 좀 안 하는 거예요. 얽매여서. 왜? 이유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사회학자가. 이걸 못 봐서 그렇대요. 모니터를. 운전하더라도 힘들어도 판단 보고 싶을 때 보고 이거 보니까 즐거운데 스크린을 봐야 돼. 본능적으로. 근데 회사 오면은 이거 눈치 보이시나요? 보고. 그래서 그걸 자유롭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고정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갖다가 재구성할 거냐? 일을 재정의하고 재구성하고 일의 요소가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적인 요소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적인 요소가 예를 들면 그렇게 일을 재밌게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기회가 돼도 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금세 떠나버릴 거예요.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직 자체.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고 AI 로봇의 문제가 아니고 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금 자라는 MZ세대들은 너무나 달라.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른 인종으로 대해야 돼요. 자꾸 우리 틀에 갖추려면 이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구닥다리고 우리는 꼰대고 말도 안 통하고 아니 말 안 해. 회사 와서 말 안 해.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싸가지가 없는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국가적으로 또 개별 기업으로 우리 재단에서 문화적으로나 이런 캠페인도 필요하고 연구해볼 대상이다. 제가 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저도 이 세미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이 AI가 일자리를 없앤다, 더 늘어난다, 그 양분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세미나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AI가 확장되면 단연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AI가 확장되면 비용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일자리를 위해서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감원이라든가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줄어든 비용, 이익을 갖고 더 재분배하면 이런 고용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발표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영국 산업혁명 때부터 늘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이 그 일자리를 뺏는다 그래서 뭐 기계도 부시고 그동안 많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지난 200년 동안 항상 그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줄이는 일자리보다 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요. AI도 지금 뭐 발표자들도 발표했지만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일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지금 본격화되면 일단 트럭 운전자들은 일단 줄어들겠지만 AI로 활용해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 AI 발전이 그 사람의 노동의 부가가치를 훨씬 높여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표자님 중에서도 좀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발표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초등학생은 65%가 현재 없는 직업을 미래에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직업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도입되더라도 절대 일자리가 줄어지지 않고 배달앱 같은 이런 새로운 직업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원활하게 지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동시간은 줄어들 거고요. 그건 사람한테는 뭐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업의 변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대가 발전하면 업이 항상 변경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과도 마찬가지로 첫째 과였는데 요즘 중간 이하로 떨어지고 그 인기 있었나? 그런 과가 있어서 하는 것이 1등이 되는 미디어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 쪽에서도 사제 포함해서 D를 따오면 D를 따온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전체적으로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력 구조는 비슷해요. 왜 어떻게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 PwC다. PwC 인력은 비슷한데 일은 엄청 늘어나요. 그걸 소화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걸 소화하는 걸 아웃소싱하는 팀 베이스의 회계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받아서 책임제로 시행하는 거죠. 결국은 전체적인 인력 구조는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대가 인공지능에 의한 아까 같은 금융기관 변경이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어떤 사라질 업종과 새로 올라올 업종 또는 이렇게 등장할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아까 시대가 변했을 때 분명 어느 기업 입장에서 이 분야가 현재 지금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제네를 말씀드리면 제네이 필요한 인력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벨이 이 시장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여러 가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것을 이제 기업에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아까 같이 정책으로 어떻게 바뀐다, 아까 같이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는 여기서 논하기는 너무나 좀 방대한 이슈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네일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느냐? 그럼 없어질 작업은 인바운드죠. 인바운드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요. 한 400명 없어졌거든요. 제가 할 때. 400명 없을 때 연간 수익이 어느 250, 300억 차이 납니다. 엄청나죠. 근데 지금 그게 10개 회사가 되면 어떻게 4천억? 거기에 50개 회사가 되면 엄청나게 변화를.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공지능의 변화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또 그걸 가지고 아웃소싱 받는 전문 디지털 회사들이 있어요. 이 분야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강의를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사각지대의 비즈니스 중에서 기업이 가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전문가 이야기를 계속 해버리면 그거는 영역이 다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전문성이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대한 사각지대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이 자리에서 계속 창출해내야 된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발표자 중에 말씀 안 해주신 김용수 이사님 혹시 웹박하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자리의 변화, 고용의 변화에서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는 일자리가 감소되지 않을까. 대신 전문직인에 대해서 어떤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는 새로 더 증가할 것이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컨설팅이나 이런 쪽의 직업들은 새로 늘어날, 그거는 어떤 AI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다.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파견업의 범위가 사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있어 제한돼 있죠. 근데 이게 물론 앞으로 어떤 이런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업종도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따른 거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견업과 이렇게 유사한 형태의 도급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체제에서 위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소적이나 어떤 명령 계통의 사용 종속 관계로 오해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사실은 도급 업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청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고용하라고 해서 과거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유사한 사례를 전부 직고용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부터 직고용하는 형태로 사실은 다 변화했는데, 이게 새로운 이런 어떤 산업 발전에 맞춰서
가시게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체제고요. 사실은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제니엘을 비롯한 이런 기업에서는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 센터장님 마무리 말씀. 저는 아까 박준용 대표님이 청년들이 니트적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취업해 있어서 참 밖으로 나오는 기회를 좀 많이 이렇게 하면 기업의 채용이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밖으로 직업전선으로 나오게끔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센터를 좀 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여성 새로기였을 때는 뭐 여성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뭐 나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자기들 공부도 하고 특강도 들으면서 점점 더 직업을 알아가면서 직업을 구하는 이런 유인적인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메인 센터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오면은 직업을 바로 구하라고 안 합니다. 오면 공부도 하고 그래서 토익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직업에 이렇게 접근되는 그런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추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자기가 좋은 기사라고 하면 좀 오픈을 해서 청년들한테 보여줘라. 그래서 기업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이 회사가 오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라구나. 이렇게 대개 청년들은 소위 말하는 어디 기사라든지 보면 댓글을 보고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면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박세민 이사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그러셔서. 질문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불법 체류한 근로자들도 많은데 현재 임금에 관련해서 그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불법 체류한 국민들이 임금을 똑같이 줘야 되고 또 일부 뭐 싱가포르나 이런 외국에서는 그 매차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영수 이사님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재 노동관련법에 의하면 국가나 어떤 일정 성별 뭐 이런 어떤 그 관련에 의해서 외국인과 우리 한국 근로자의 차별을 못하도록 법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나라 한국의 노동법의 법제를 다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하고 똑같이 지금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고요. 오늘 이 세미나는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기업 경영, 교육, 여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세미나가 된 거고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토대로 우리가 꾸준히 학습하고 또 노력해서 이제 AI 시대를 이끄는 그런 우리 경영자 여러분들, 교육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